알아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 교수님,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라보다는 사실 이 성능 이 부분들을 문제점이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지 말고 그런 관점들, 그런 문제점을 했네. 그런 어떤 약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시스템을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아주 롤에 정확히 보는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또는 일반 PC 사용자죠. 그냥 이런 값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아까 제가 응답 시간과 스루풋도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응답 시간이 빠른 컴퓨터는 스루풋도 좋고 스루풋이 좋은 컴퓨터는 응답 시간도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이유에서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운 사람으로서 알자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밉스라는 용어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제 클락 속도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CP는 오늘 처음 들어봤을 거고 아마 밉스라는 얘기는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뉴스에도 나오니까 이거. 어디에서 뭐 요새는 CP로 만들었다는 뉴스는 안 나오긴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만들었을 때 밉스 또는 요거와 거의 같은 용어로서 플록스 메가플록스 그렇죠. 그런 말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슈퍼컴퓨터 이렇게 했는데 성능을 얘기해요. 100메가플록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몇 번째 가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성능을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그래서 이거는 플로팅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이거는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밀리언 빼고 M 적어도 M 빼고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죠. 1초 동안 몇 개의 인스트럭션을 시행하느냐. 근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좀 숫자를 규모를 줄여주기 위해서 메가라고 써서 밉스라는 말을 고전적인 CPU의 성능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역수죠.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하면은 어떤 한 프로그램이 몇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구현되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이 CPU는 몇 초 걸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명령어들의 이 클락 사이클 시간이 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수가 곧 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다 라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성향은 유지가 되지만 그 값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표현하게 되면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건데 금방 얘기했다시피 시스크 특성을 보더라도 CPU의 명령 세트 아키텍처에 누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냐 그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아까 평균 CPI 계산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 경우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좀 빠르게 실행되는 명령어들만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하고 클락을 많이 잡아먹는 명령을 실행시켰을 때 하고 그리고 나서 해보면 1초 동안 실행된 명령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CPU인데 그런 범위에 있다는 같은 거죠. 여기 있었네요. 메가플록스나 평균 CPI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비율에 의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어쨌든 다시 한번 서론이자 결론을 가보면은 어쨌든 우리 인간으로서 관심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얼마나 걸릴 거냐. 그걸 매번 다 시간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CPI로 표현하기도 하고 밉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런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뒤에 두 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비율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제 성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CPU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CPU, 같은 프로그램인데 다른 컴파일러가 결과를 다르게 냈을 때 이 컴파일러의 성능이 더 좋냐, 이 컴파일러 성능이 좋냐를 따질 때 저런 결과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실행된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위에 있는 것이 20초, 아래에 있는 30초 걸리니까 얘가 빠르다는 게 얘가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이걸 밉스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 수식을 써버리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역전이 돼가지고 밉스는 더 큰 숫자가 성능이 좀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렇게 역수
역수의 원리 때문에 역수인데 이런 비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거, 아니면 이쪽이 큰 거, CP의 큰 것의 비율이 크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어떤 수학적인 약간의 트릭 때문에 비율로서만 단순히 얘기해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위키에서 밉스라는 걸로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표를 제가 옮겨놓은 건데요. 실제 더 보면 더 많은 CPU들이 있고 펜티엄부터 해가지고서 쿼2, i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CPU에 밉스 값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고려사항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밉스 값이 큰 게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도 얘보다 얘는 거의 뭐 100배 이상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성능표를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컴퓨터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쉽게 보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성능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뒤에 숨은 걸 좀 더 이제 살펴보자는 건데, 여기 보시면 드와이스톤 밉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와이스톤 밉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단순히 어떤 밉스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추적할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드와이스톤 밉스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이걸 뭐냐면은 드와이스톤이라는 프로그램을 코드 보면 아주 짧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드와이스톤 샘플이 아니라 드와이스톤 그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간단 짧은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때의 밉스 값이에요. 이게 그럼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아요. 기준을 딱 정해버린 거죠. 밉스란 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제시한 이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인스트럭션 개수를 세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클락 속도를 다 뒤에다가 포맷을 달고 있습니다. 똑같은 CPU라도 3.3GHz 동작하는 i7 CPU와 예를 들어서 2.8GHz 동작하는 i7 CPU, 똑같은 CPU라도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지라도 이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밉스 값을 조금 더 공평하게 쓰려면 이런 것처럼 꼭 드와이스톤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서로가 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밉스 값이 이만큼 나온다. 그리고 그때의 클락은 이거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조금 더 이것들의 상대적인 성능의 우위가 좀 더 공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드와이스톤 밉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 자료에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한 산수를 계산하는 거고 밉스를 바로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밉스를 하려면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당 이 프로그램 몇 초 걸렸는지 인스트럭션이 몇 개 했는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몇 개 인스트럭션이 수행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계산 안 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 정해진 그 함수, 그 펑션이 몇 번 실행되느냐를 이제 드와이스톤 스코어 점수로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드와이스톤 스코어를 밉스로 변하는 수식이 있어요. 천 몇백으로 나눠준다든가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은 결국은 시간입니다. 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그리고 그것이 짧게 걸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좀 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CPU를 설계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도 좀 더 좋은 아키텍처를 설계해야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 반도체 기술에서도 좀 더 빠른 클라우드 동작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값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시간 하나로만 이렇게 하기엔 너무 좀 이제 일반인스러운 이런 게 있어서 CPU 성능을 이렇게 CPI라는 값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밉스라는 비율적인 값
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이럴 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취약점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또 CPU의 명령어 셋 아키텍처도 다른 특성이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진짜 내가 이 노트북을 그 테스트했더니 이 노트북은 100, 이 노트북은 50, 이 노트북은 110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한테다가. 그러면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가혹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꽤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걸 사기도 칠 수 있으니까 여기 인풋을 조작을 해가지고서 실제로는 A CPU가 더 빠른데 A CPU를 실행시킬 때는 이렇게 인풋이 가게 하고 B CPU를 실행시킬 때는 이렇게 인풋이 가게 하고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컴퓨터 실행했더니 뭐 10초 걸리고 이 컴퓨터 실행했더니 9초 걸리고 이 컴퓨터 실행했더니 뭐 8초 걸린다 해가지고서 순서를 매겼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한 시간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 성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테스트 툴이 필요해요. 좀 좋은이란 말은 프로그램 막 잘 짰다 이거보다는 서로 인정을 해주는 공인이 되는 테스트 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벤치마크라는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 바깥 세계에서는 벤치마크를 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 쪽에서는 뭔가를 평가하는 수단을 벤치마크로 합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거가 있겠죠. 저쪽으로 잘 비교 분석해가지고서 뭘 한다 이거일 텐데 컴퓨터에서는 주로 뭔가 평가하는 수단을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벤치마크라는 이름이 이제 그래서 용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이제 성능을 설명할 때 그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민명하다는 것. 그 점을 이해하면은 좋은 벤치마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벤치마크가 프로그램이 엄청 뭐 희한한 복잡한 어려운 알고리즘 만드냐? 그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그 벤치마크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인데 결국 CPU 하드웨어지만 이건 측정할 방법은 프로그램이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는 매우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드라이스톤도 얘기했지만 혹시 여러분이 관심사 가지고 드라이스톤 소스를 까보면 매우 단순한 그냥 코드 의미 없는 테스트 코드 의미는 없진 않습니다. 테스트 코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좋다라고 인정을 받느냐 실제 이런 걸 했죠. 실제로 이 컴퓨터 시스템을 쓸 때와 비슷한 패턴, 비슷한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앉아가지고 웹 브라우징이나 워드 프로세싱 전용으로 막 쓰는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또는 게임 서버로 운영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뭔가 우리 알고리즘이나 또는 뭐 그 인공지능 같은 데는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 계속 배웠던 것처럼 현재 컴퓨터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 똑같습니다. CPU, 메모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는 실제로 그 시스템이 사용될 그 분야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동작시켰을 때 좋은 CPI, 큰 MIPS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은 성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벤치마크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동작시킬 그 환경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로서 그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는 결국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드라이스톤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 수준에서 코딩을 합니다. 그냥. 이런 거 제가 테스트 예를 드는 거 if 해가지고 해서 뭐 루프 만약에 sum 해가지고 sum 플러스 i 여기는 i를 별방 넣고 이런 거 정말 뭐 진짜 수업에서나 얘기하는 아주 우스운 프로그램 같죠? 이런 게 진짜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벤치마크. 그런데 그게 실제 프로그램 환경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만든 것,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벤치마크예요. 내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에 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진짜 실제에 가까운 거는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성능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를 계속 동작시킵니다. 내가 클릭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멜그린드 같은 프로그램 있죠. 멜그린드 프로그램 같은 이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을 뒤에다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몇 개가 실행되는가를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동작시킬 때는 이 웹브라우저 동작시키면 이런 명령어가 동작하는구나.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을 기계어 수준에서 그걸 CPU한테 하나씩 던져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트레이스를 합니다. 근데 보통 CPU를 측정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네트워크에다가 트래픽을 주는 것 또는 많이 쓰는 건 저장장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성능이 좋냐 이런 걸 테스트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하드디스크를 접근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부팅할 때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쭉 그대로 모아놨다가 내가 그 프로그램을 부팅이 된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된 상태에서 하드디스크에 가는 것만 부팅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둘의 중간 정도 되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산수를 계산하는 데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응용 분야에서 쓰일 만한 그런 패턴을 잘 설계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 여러분 K벤치 뭐 이런 것들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혹시 여러 그 컴퓨터 이런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으면은 다나와에서 링크가 된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K벤치 이런 데가 꽤 유명한 벤치마크 사이트인데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뭐 하드디스크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픽카드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 그 제품을 가져다가 막 뭘 해보고 성능을 딱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런 벤치마크 했을 때 얼마 이런 벤치마크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벤치마크라는 것은 아까 앞에 성능을 얘기할 때처럼 성능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시간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개념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요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컴파일 되느냐, 어떤 명령어 아키텍처에 따라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어떻게 측정할 때 달라질 수도 있다, 좀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왜곡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벤치마크를, 공인된 벤치마크를 선정해서 이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이렇게 공식적인 과제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비공식적이지만 강제적으로 벤치마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벤치마크 검색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아마 검색 빈도 높은 것들 위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럼 얘는 뭘 벤치마크 하는가. 지금은 우리는 CPU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CPU를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게임하는 우리 선수들은 그래픽카드 벤치마크를 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한 두어 개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이미 해봤으면 뭐 이제 과제를 이미 한 건데 혹시 이런 벤치마크를 안 해봤다라면 구글링에서 벤치마크 검색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보세요. 실행시켜보면은 벤치마크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게 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까 밉스 같은 어떤 스코어로 보여주기도 하고 비율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각각 측정 요소들 다르죠. 또 CPU, 네트워크,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관점에서 시간의 관점, 또 비율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스펙이나 TCP는 검색을 해보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아마 다운로드는 못 받을 거예요. 스펙 벤치마크, PC 벤치마크. 이거는 업계에서 정말 공신력이 있는 벤치마크이고 가격이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내게 좋다라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TPC 벤치마크를 돌려가지고 이만 값이 이만큼 나왔다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내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몇백에서 몇천만 원 그런 거 하나 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스펙 벤치마크거든요. 이거 보지 말고 이 표로 그렇죠. 이게 스펙이라는 이름의 벤치마크 도구이고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뭐 시간 다 계산 여기 보시면 뭐 CPI, 클락 사이클 타임, CPI 뭐 이렇게 다 분석돼서 나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인덱스 값을 하나 이 레이셔가 어떤 기준 컴퓨터를 두고 이 컴퓨터가 15배 빠르다, 11배 빠르다, 10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펙 벤치마크인데 여러분은 이 구성 요소를 보세요. 스펙 벤치마크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여기 보시면 퍼블 스크립트, BG, GCC 여러분이 알만한 거, H264 인코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따로따로 구하면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쓰는 거거든요. 그 흔히 쓰고 있는 것들을 내 가지고서 이런 프로그램 셋이 어떤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하면은 그 컴퓨터는 대부분의 작업을 잘한다 라고 이 스펙이라는 기관에서 공인을 받은 거죠. 이 스펙이라는 기관은 여러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뭐 이건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이게 주어졌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명을 했는데 꽤 힘든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벤치마크라는 게 제가 이걸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벤치마크라는 게 대단한 프로그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 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전 세계 컴퓨터 제조업자, 연구자들이 그 정도 이 프로그램이 실행시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컴퓨터에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더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스펙이라는 벤치마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시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스펙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는 스펙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벤치마크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암다리의 법칙이 나와서 할게요. 큰일 알았다 또. 큰일 나. 이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아니지.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